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의 세 번째 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의 항목 중에서는 그 제일 마지막에 제가 배치를 시킨 3번에 있는 Socio-Cultural Viewpoints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그 슬라이드 있잖아요. 이거 제가 챕터 1을 할 때, 지난주에 제가 다루었던 그 슬라이드인데 이거 왜 가져왔냐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이제 하나하나씩 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챕터 10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sorting through the perspectives on SLA 이게 또다시 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cognitive model이라든지 아니면 nativist motivational based approaches라든지 상당 부분 앞부분의 이 분류와 또 한 번 더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socio-cultural viewpoints는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이 부분 지난번에 했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constructivist라고 적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constructivism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LA에서 관점들을 분류하는데 항상 이 책에서는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 behavioral psychology, 그 다음에 generative linguistics, 그 다음에 cognitive psychology, 그 다음에 constructivism.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챕터 10에서는 이 부분은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명맥을 없어졌다 그랬죠. 그 지금 SLA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 부분 없어졌고, 그러니까 무존재예요. 존재가 없고, nativist viewpoint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있었던 그 motivation based approach 그게 이제 generative linguistics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적어드릴게요. motivational motivation based라고 되어 있죠. 우리 책에는 motivation based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cognitive psychology 이게 바로 뭐냐면 cognitive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cognitive model 그리고 plus 뭐냐면 skill acquisition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류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 또한 계속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하면서 깨우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챕터 10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behavioral 나오지 않고 nativist 여기는 UGLAD 우리가 그 아까 전에 했던 크라시엔의 그 input hypothesis에서 LAD가 언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 부분 이 generative linguistics, 이 촘스키의 generative linguistics viewpoint와 일치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motivation based. 와 일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이제 cognitive psychology, cognitive 모델하고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constructivist라든지 social interaction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부터 할 socio-cultural viewpoints하고 일치를 하게 되고 이 표에서 보면 language cognition, connection, meaningful learning language cognition 이거는 이제 cognitive라고 적혀 있고 대부분의 경우 cognitive psychology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L2 SLA 그 영어 언어 학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learning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cognitive 모델에 더 근접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motivation based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nguage learning specific theory예요. language learning에만 적용이 되는 LAD가 나오잖아요.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nguage specific이고 cognitive 모델은 general learning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general learning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generative linguistics는 L2 learning이나 L1 learning에 specific한 이론이고 cognitive psychology는 general learning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 constructivism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mediation and ZPD 이거는 general learning에 다 적용이 돼요. 비가츠키의 mediation 이론이라든지 ZPD라는 거는 언어 스페시픽한 띠오리는 아니에요. 언어 습득 스페시픽한 띠오리가 아니고 general learning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이론이고요.
language learning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이제 몇 페이지죠? 296페이지에 나오는 Long's Interaction Hypothesis. Long의 Interaction Hypothesis는 Language Learning에 specific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언어 학습에만, L2 학습에만 적용이 되는 그 language learning에 스페시픽한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리는 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슬라이드는 끄고요. 자,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socio-cultural viewpoint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볼까요? Socio-cultural viewpoints differ from motivational and cognitivist perspectives in their focus on interaction as opposed to the individual learner. 자, 그래서 앞서 봤던 motivation-based approach나 cognitive approach는 인간을 그저 하나의 개인성을 가진 그 독자성을 가진 그냥 개별 개체로 봤으나 이 socio-cultural viewpoints에서는 그렇게 인간을 개별 단위로서 보지를 않고 and on language as the major tool for engaging in collaborative activity in a community of language users. 그래서 언어 자체를 뭘로 봤냐면 하나의 메이저 툴로 봤어요. 어떤 거에 대한 메이저 툴이요? collaborative activity, 어떤 협력 활동을 하게 하는 그 어떤 인간관계, 그런 인터랙션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봤다. In a community of language users, 언어를 쓰는 그 단체에서. 따라서 인간 개별 연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언어가 발달이 되고 그 상호작용이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socio-cultural viewpoint는 러너를 individual 어떤 뭐랄까 엔티티로 본 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인터랙션이에요. 소셜 인터랙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봤던 motivational이나 cognitive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뭐랄까 인간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멘탈 액티비티를 통해서 LAD를 통해서 인간이 그걸 어떻게 습득하고 외부 자극을 어떻게 받아서 그게 활성화되는지 한 개체 안에서만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주는 그 사람도 하나의 significant한 other이다. 중요한 타자다라고 하면서 소셜 인터랙션이 그 socio-cultural viewpoints, 즉 constructivism에서는 알파이자 오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죠. 쭉 내려가서 네, 그래서 potentially relevant social identities. 그래서 인간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중요한 어떤 개체로 본다. Drawing heavily from the earlier work of Lev Vygotsky and the linguistic perspectives of James Lentolf. In many other sociocultural theory became a hot topic in SLA. 그래서 이 레브 비고츠키라는 사람은 교육학을 한 사람이고요. 언어학자는 아닙니다. 교육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다라는 걸로 봐서 교육학계에 있는 그 이론을 언어 습득에 빌려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mediation and the ZPD고 이게 바로 비고츠키의 이론의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A key to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SLA is the mediating role of language as a means to regulate and control communicative activity라고 되어 있네요. mediating role, language가 하는 역할이 뭐죠? 뭔가를 전달해주고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언어는 매개체이다. 뭐를 위한 매개체? 학습을 위한 매개체이다. As a means to regulate and control communicative activity. 어떤 의사소통 기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언어가 그 활동을 중재하고 통제하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 도구적인 역할에 집중을 하게 돼요. How do individuals use language to mediate?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는가? Children learning their L1 use language to reshape biological perception into cultural perception and concepts.
그래서 언어를 이용해서 생물학적인 인식을 어떤 문화적인 인식과 개념으로 바꾼다. 따라서 그 언어에 노출됨으로써 언어로 뭔가 지식을 받고 아, 우리 문화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인식되는구나 하는 우리 문화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인식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도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념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인지적인 발달을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언어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In 3 stages that move from object regulation to other regulation and finally to self-regulation.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이 물체에 집착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다음에 중요한 타자가 나를 도와주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스스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3단으로 변화된다. 처음에는 object regulation,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가누질 못해요. 주변 물체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하게 돼요. 그러다가 서서히 그 물체에 독립을 해서 다른 사람,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그걸 다 깨우치게 되면 스스로 독립하게 되는 self-regulation 단계까지 온다라고 적혀 있죠. In auto learning, similar stages are manifested as auto learners through collaborative activity, create new ways of meaning. 그래서 그것이 L2 학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 뭐가 적혀 있냐면 일반적인 교육학적인 이론이에요. 그것이 L2 습득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중요한 키워드는요. collaborative activity. 항상 중요한 타자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럼으로써 new ways of meaning. 내가 새롭게 의미를 획득해 나갈 수 있다. 타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타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의 도구는 항상 언어가 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mediating role. 언어가 가지고 있는 mediation 하는 그 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컨셉이 이제 나오게 돼요. A key to Vygotsky's research finding in his description of a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loosely defined as the metaphorical distance between a learner's existing developmental stage and his or her potential development. 네, 이거는 제가 번역을 안 해드려도 되겠죠? Zone, 빨간색으로 할까요? 중요하니까.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뭐를 하는 거예요? Metaphorical distance.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비유적인 거리. 뭐와 뭐 사이예요? 학습자의 현재 존재하는 어떤 그 단계와 그리고 현 단계와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단계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ZPD라는 개념이 있다. The ZPD is the domain of knowledge or skill where the learner is not yet capable of independent functioning. 혼자서는 못해요. But can achieve the desired outcome given relevant scaffolded help. 그렇지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도달할 수가 있어요. Two important components of the ZPD interact to propel an alto toward further development. 첫 번째가 scaffolding is the process of simplifying tasks for learners, of guiding learners in appropriate directions, of marking critical features of language, and structuring a task for success as opposed to failure. 이라고 되어 있네요. scaffolding이라는 거는 도움이에요. 도움. 주변인의 도움이에요. 근데 scaffolding이라는 거를 그 개념을 여러분이 만약에 scaffolding이 뭐냐 라고 봤을 때 구글 이미지로 가볼게요. 자, scaffold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옆에 이렇게 이런 거 세워놓는 거 있죠. 이거를 다 scaffolds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세우는 작업을 scaffolding이라고 해요. 이런 데 올라가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죠. 건물을 세울 때 옆에 이런 scaffolds를 세우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건물이 다 완성되면 이 scaffolds를 제거를 하게 돼요. 이것이 scaffolds예요. 그러면 scaffolding을 한다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어떤 사다리나 아니면 도달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걸 우리가 scaffold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scaffolding is a process
of simplifying tasks for learners. 그래서 예시적으로 scaffolding이라는 거 되게 메타포릭한 비유적인 개념인데 그런 게 이제 학습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simplifying tasks for learners, 학습자를 위해서 태스크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좀 더 과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도 scaffolding의 일환일 수가 있고 of guiding learners in appropriate directions, 학습자들을 알맞은 방향으로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다시 해독해주는 그런 과정도 scaffolding이 될 수가 있고 of marking critical features of language, 그리고 거기에서는 과거니까 ed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것도 scaffolding이 될 수가 있어요. 언어학습에서. And structuring a task for success as opposed to failure. 그리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시퀀싱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좀 더 잘 구조화해서 학습자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scaffolding의 일환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scaffolding이라는 거는 보면은 뭔가 학습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학습자를 도와주는 거고 그 도와주는 거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GPD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G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를 이룩함에 있어서 거기를 이제 reaching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주변인들의 scaffolding이다. 그 help의 메타포릭한 용어를 비고츠키는 scaffolding이란 용어를 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This process is a two-way street accomplished as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eacher and learner, one that neither could accomplish on their own. 이 scaffolding이라는 거는 two-way, 그러니까 양방향적인 특징이 있다. 혼자서는 절대 도달을 못해. 혼자서는 절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저는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그거에 알맞은 스캐폴딩을 줘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둘 다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스캐폴딩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ccomplished as collaborative effort, 둘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서 적절한 스캐폴딩을 그나마 그 비로소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도움은요, 학생이 원하면 줘요. 그렇지만 학생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appropriate한 scaffolding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거 자체가 GPD 플러스 scaffolding의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콜라보레이션의 중요한 기폭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비가츠키의 미디에이션과 GPD. 미디에이션은 언어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에서는 항상 말로서 뭔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배제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미디에이션 하고 있는 언어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GPD에 도달할 수 있는 또 스캐폴딩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Socio-cultural viewpoints는 소셜 인터랙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의 소셜 인터랙션 그리고 혹은 학생과 peer student 또 다른 그 조별 친구의 소셜 인터랙션 그런 거를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고츠키가 지난번에 cognitive constructivism이라고 했나요? social constructivism이라고 했나요? 비고츠키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죠. 비가츠키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얘기하는 거는요. 소셜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소셜 인터랙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디벨롭먼트가 커그니티브 디벨롭먼트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게 바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에요. 반대로 피아제의 경우 cognitive constructivism인데 그건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개인의 individual cognitive development가 있고 그 이후에야 소셜 인터랙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둘 다 소셜 인터랙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보았죠. 그렇죠. 자, 제가 왜 소셜 인터랙션,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여기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는 앞에서 우리가 한 비고츠키의 그것과는 대비가 돼요.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는 그 비고츠키보다는 삐아제스러운 이론이다.
피아제스러운 socio-cultural viewpoint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쉬워요. 그래서 cognitive constructivism을 표방을 하고 있고 cognitive development가 있은 후에 소셜 인터랙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individual mental activity를 더욱 중요하게 본 그 맥락하고 맥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는 cognitive constructivism의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롱의 상호작용 가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related model of SLA was developed by Michael Long, who posited an interaction hypothesis. 자, 마이클 롱이 주장한 interaction hypothesis는 뭔가요? Which essentially redefined comprehensible input and scaffolding as modified interaction. 그의 이론에서는 modified interaction이 등장을 합니다. 자, comprehensible input, 누구의 이론이죠? 크라셴의 요소죠. 크라셴의 I+1이었어요. 그렇죠? scaffolding은 누구 거예요? 비가츠키 거예요. 비가츠키. 자, 공통점은 뭡니까? 도와주는 거죠. comprehensible input은 나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줌으로써 나를 도와줘요. scaffolding은요, 내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줌으로써 나를 발전시켜줘요. 같은 맥락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롱은 뭐라고 불렀냐? modified interaction이라고 불렀어요. Not modified interaction은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네이티브 스피커와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야기할 때 그냥 그들이 얘기하는 원어스러운, 영어스러운 그냥 정통 영어예요.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와 non-네이티브 스피커가 대화를 할 때 non-네이티브 스피커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걸 100%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뭐라고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순간에 non-native 스피커에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 요청을 따라서 말을 천천히 해준다든지 또 말을 더 또박또박 해준다든지 또 말을 한번 반복해준다든지 그런 걸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modified interaction이라고 불러요. 수정된 상호작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수정해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좀 더 simplify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약간 수정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거를 modified interaction이라고 하고 그 modified interaction을 통해서 학습자는 그 영어를 더 잘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해 못한 게 이거구나.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깨우치면서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해볼게요. The letter includes the various modifications that native speakers and other interlocutors. 인터로큐터는 같이 이야기하는 대화 상대자다. 용어예요, 이거는. 대화 상대자. 대화 참여자. Native speakers and other interlocutors create in order to make their input comprehensible to learn. 자, 되죠? 그래서 다양한 수정이 가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To make their input comprehensible to learners. 학습자들에게 더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As we saw in chapter 2 in L1 context, parents modify their speech to children. When interacting with elder learners, native and more proficient speakers likewise modify their input in several ways.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modify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slowing down speech, speaking more deliberately. 맞죠? 천천히 얘기하고 좀 더 덜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좀 의도성 있게 뭔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providing comprehension checks. Do you understand? Do you know? Did you get it? 이런 식으로 comprehension을 체크해주고 requesting clarification or repair. Did you mean to the righ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해보고 giving paraphrases. 이해 못하면 한번 paraphrase해서 주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modification의 방법이고 modified interaction은 이런 걸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 요청에 의해서요. 듣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In Long's view, interaction and input are two major player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중요한 것은 interaction과 input이에요. 그쵸? 뭐에 대해서? 언어 습득에 있어서. A combination emphasized by guess.
in a marked departure from viewing alto classrooms as context for practicing language forms. Conversation and other interactive communication are, according to Long, the basis for SLA development. 그래서 conversation이라든지 interactive communication 이런 것들은 다양한 연습이 될 수가 있고 그 연습들이 basis for SLA development.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SLA development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A number of studies supported the link between interaction and acquisition. In a strong endorsement of the power of interaction in the language curriculum, Van Leer devoted a whole book to the curriculum as interaction. 그래서 어떤 그 radical한, 좀 더 과격한 뷰포인트에서는 전체의 커리큘럼이 인터랙션 기반이어야 된다. 그냥 일방향적으로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받아 쓰고 따라 읽고 이게 아니고 전체 커리큘럼이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되어야만 한다. 근데 인터랙션이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돼요? 이 사람에 따르면 modified interaction, 계속해서 학습자에게 수정해서 제공해주고 그걸 이해하며 넘어가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인터랙션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modified interaction이다. 그냥 인터랙션이 아니고. 그렇죠? Here, principles of awareness, autonomy, and authenticity lead the learner into Vygotsky's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when learners construct a new language through socially mediated interaction. 자,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비고츠키가 등장을 하면서 두 개가 섞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츠키하고 롱의 인터랙션 비고츠키의 GPD, 비고츠키의 그 교육학적인 GPD 모델과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고츠키는 social constructivism의 포지셔닝이고 그 롱의 경우 cognitive constructivism의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고요. 상당히 다르고 그 시발점이 다르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인터랙션의 중요성, 타자의 중요성, 콜라보레이션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같이 묶여있지 롱이 비고츠키를 계승한다든지 비고츠키가 롱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섹션은 socio-cultural viewpoints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의 방점을 찍고 있는 두 개의 이론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제시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Long's interaction hypothesis pushed pedagogical research on SLA into new frontier. 그래서 롱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interaction hypothesis를 이게 주창함에 따라서 SLA 커리큘럼에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원어민들이 와가지고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커리큘럼에서 같이 과제를 하고 뭔가 좀 액티비티 위주의 다양한 그런 커리큘럼들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centered us on the language classroom not just as a place where learners varying abilities and styles and background mingle, but also as the place where the contexts for interaction are carefully designed. 따라서 학습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랙션의 맥락까지도 교사가 아주 deliberate하게 그리고 sophisticate하게 조정해줘야만 한다. It focused materials and curriculum developers on creating the optimal environments and tasks for input interaction such that the learner will be stimulated to create his or her own learned language in a socially constructive process. 그래서 다양한 인풋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다이내믹한 인터랙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어떤 교실 내의 활동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조정해줘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을 강조를 하게 돼요. Further, it continues to remind us that the many variables that work in an interactive classroom should prime teachers to expect the unexpected and to anticipate the novel creations of learners engaged in the process of discovery.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들은 그 발견 학습에 더더욱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social constructivist view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 they emphasize the dynamic nature of the interplay among learners, their peers, their teachers, and others with whom they interact. 그래서 다양한 그 교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러너 한 명의 멘탈이 아니라 러너 한 명의 비헤이비어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the interpersonal context. 됐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맥락 in which a learner operates takes on great significance. 굉장히 중요하고 and therefor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others in the focus of observation and explanation.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관찰과 설명의 가치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굉장히 커뮤니티적인 건전한 입장이에요. 건전한 입장인데 내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주변인이 안 중요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위가츠기 같은 경우는 주변인이 왜 중요하다? 스캐폴딩을 해주니까. 그쵸? 또한 롱 같은 경우는 주변인이 왜 중요하다? modified interaction을 주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L2 development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봤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랑 대화를 하다가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게 그 뜻이구나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영어를 그 순간 어떤 포인트를 배우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Excuse me, I didn't get it. Can you explain it once again? 이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그때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아웃풋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이러면서 L2 디벨롭먼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간다든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간다든가 하면 디벨롭먼트가 안 일어나죠. 그럼 다음에 그 상황이 또 오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odified interaction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interaction을 modified 해서 내가 다시 듣고 그거를 알아듣는 그 순간에 L2 development가 발생한다라는 롱의 hypothesis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육감적으로 느끼기에,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죠?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이 뻥뻥뻥 채워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여러분이 다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까요? The domain of knowledge or skill where the learner is not yet capable of independent functioning but can achieve the desired outcome given relevant scaffolded help. 뭐예요? ZPD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적으시면 되고 뭐가 is the process of simplifying tasks for learners. 이런 건 다 scaffolding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Accomplished as a collaborative effort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쭉 내려가서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도 중요한 것들 자, modifications as scaffolding 롱의 modification은 비고츠키의 scaffolding에 해당한다. 그리고 크라셴의 I+1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